여기 출연해 주셨던 그 출연자분이랑 감독님이랑 이제 초반에 좀 자리를 함께 하셨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나는 이 영화를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뭐 내 얘기가 어떻게 영화가 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다.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해서 자기 얘기를 뭐 살면서 뭐 기뻤던 얘기, 슬펐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한테는 굉장한 치유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출연자 여기 이제 물 분께서.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슬픈 감정이건 어떤 억울한 감정이건 사실 억울한 거는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좀 집회나 이런 목소리에 좀 제 작은 목소리나마 보태려고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의 크게 원하는 게 진짜 없어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로또 되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아서 내가 일한 만큼의 존중을 받고 내가 일하는 만큼의 무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런 되게 소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내가 왜 일을 지금 안 하고 이 광장에 나와서 여기에 자리를 깔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지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성현 씨도 영화를 보고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잃은 네. 자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네. 부여한 영화. 네. 그거 톰요크가 한 말인데요. 제가 그냥 라디오에 쏙 톱니오크가. 빼먹어서 써먹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확성기를 대주었다는 느낌이 저는 강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힘든 일이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얘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영화가 그런 방식에서의 어떤 교감을 제시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성현 씨는 영화에 나왔던 그 많은 인터뷰이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다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잘 남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만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졌던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대공분실 끌려가셨다가 네. 이제 그 고문하던 네. 그 고문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사람이 너는 참 신념이 있어 보인다. 난 네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슬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을 고문한 사람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적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거든요. 네. 왜 적이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병폐가 심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을 안 보니 그딴 식으로 고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는 노동을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 자체만 보고 있고 그걸 다 그냥 돈으로 환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좀 약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치유도 많이 받고 좋은 장면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문제 의식 같은 걸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암울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게 그 뿌리가 정말 깊어서요. 네. 예. 큰일 났어요. 그만할까요?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모두가 다 아는 알아서 얘기를 제어를 해주시는. 아는 얘기를 또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울분을 토하는 건 여기까지 술 먹을 하겠고요. 때 다음에 술 먹을 때. 그 영화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이 있지? 이 영화에서 주는 해결책은 뭐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밤을 새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 영화가 예술로서 이 사회에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던지는 것 뿐이에요. 문제의식을 주고 이 영화를 누군가 보고
이 영화 나 불편해 그냥. 몰라 나도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그리고 이제 불편한 거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맞아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영화를 외면하면 사실 그것도 뭐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이자 이제 그것 또한 어떤 방관이죠. 그렇죠. 못 본 네. 척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취향이니까 존중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영화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씩 아주 종이장 차이겠지만 뭐 마트를 갔을 때 뭔가 계산을 한다던가 뭐 제가 무슨 뭐 민원을 넣을 일이 있어서 뭐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동네에 되게 큰 마트가 생긴대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리해지고 가면 뭐 한 방에 다 해결되니까. 근데 이 마트가 지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또 이 마트를 짓는데 또 이 마트를 채우는데 또 이 마트가 유지되는데 얼마나 많은 또 노동자들이 그 노동력을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님도 노동자고 제가 회사를 가도 저도 노동자고 제 위에 뭐 저를 막 못살게 굳은 상사도 노동자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정말 굉장한 아주 얇은 종이장 차이라도 저는 이런 변화들이 언젠가는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하지 모르겠는데 마세요. 그거 며칠 갈까요? 그러니까 또 봐야죠. 며칠 지나 네, 또 보죠. 사람으로 제가 너무 보인다는 나이브한가요? 사람으로 보인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는 그러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카드 던지고 그랬어요. 그렇진 않았지만 그 인식이 되게 미세하게라도 한 며칠이라도 그렇죠. 네. 그거에 뭔가 제 잔잔한 뭔가 아무 그 되게 그냥 좀비처럼 살고 있던 이 뇌에 뭔가 돌을 던져서 잔잔한 파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으켰어서 제가 뭐 사람들은 너무 이제 자기 일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주위를 돌아보려고 하는 여유가 사실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뭐 도리어 남들이 잘 되면 또 더 화가 나고 어떻게 해서든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혐오 혐오 만연의 세계죠, 요즘은. 보내가고 있다. 정말 얘기를 딴 데로 살 것 같아서 영화에 굉장히 대해서 얘기를 캐파가 넓으신 분이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좀 살짝 바운더를 정하지 않으면 영화를 통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다가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입됐던 다른 장면들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사실 제가 뭐 미술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저는 이런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하는 영화에 대한 조금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 약간 뭔가 싸우자 나가자 뭐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되게 선동적이고 굉장히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막 그 노동자 하면 항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들한테는 뭔가 노동자라는 이미지가 항상 노동자 이퀄 뭐 전사 뭔가 이렇게 투쟁 막 노동가 막 부르고 막 그러니까 빨간색 막 생각나고 빨간색이 막 조끼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입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되게 그래서 저는 철도 파업할 때가 굉장히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매일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와 피부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철도 파업을 굉장히 이제 편을 들어서 막 시청 앞에도 막 같이 가서 좀 힘 실어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걸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파업하면 우리 전철 어떻게 타고 다녀? 나는 회사 어떻게 가? 불편하잖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노동자는 뭔가 싸우는 사람이고 뭔가 항상 투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이들도 우리 가족의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의 자신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조금 그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그런 그 감독님이 연출한 그런 조형적인 장면들이 그러니까 인터뷰이가 막 인터뷰를 해서 뭐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장면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로 치환되면 잠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던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인터미션처럼 네. 이제 앞에서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화적이라고 느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터뷰를 하면서 관객과 이제 그 인터뷰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 그걸 잠깐 또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영화를 봐서 계속 이게 완급 조절이 되면서 너무 내가 저 인터뷰에 감정에 몰입이 돼서 너무 가까워졌을 때 중간중간 그런 장면들이 조금 잠깐만 좀 숨 한번 골라 뭐 조금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어쩌면 좀 덜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그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영화 장면 그 중간중간 장면들도 뭔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장면들이라던가 그때 막 마그리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보자기 뒤집으시던. 네, 연인이라는 그 미술 작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장면들이 사실 아까 성현 씨가 그 드러머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이거 지금 얼굴 가린 거는 뭘 의미하고 이래서 이렇게 가린 거야라고 이게 딱 1대1로 대응하는 정답이 없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철새가 막 날아가는 장면에서 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저거 나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결국 분들은- 뭐 이제 그런 종류의 네, 어떤 작가의 의도, 네. 작가 중심적인 미학은 굉장히 예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요즘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수용자 미학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사실 이제 정말 그렇게 1대1로 답을 제시해 보이는 뭔가 이게 저게 의도하는 바가 저거다. 그러니까 너무 뻔히 보이는 거는 참 별로죠. 성현 씨도 음악